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오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군사적 충돌 상황으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전쟁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모두 자신들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현지에서는 진상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대화를 통한 이 타협보다는 계속해서 침공 위협을 강조하면서 위기감을 높이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이 속내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상황이 잘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또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그렇죠. 오늘 정말 새벽부터 이 뉴스 준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또 예상치 못한 돌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성향의 반군, 러시아 지원을 받고 있는 분리주의자들이죠. 분리주의 단체. 이곳이 이제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러시아 동부에 있는 돈바스 지역에서 교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 보도를 보면 이 돈바스 지역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돈바스라는 지역은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 이 두 개의 자치구를 합쳐가지고 돈바스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돈바스에서 박격포를 앞세운 공격이 있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면서 갑자기 이러다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긴장감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그래서 중시도 지금 하락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이 먼저 공격을 했다는 보도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타스 통신 보도를 보면 이 돈바스 지역에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DP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LPR 이 두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이름은 국가죠. 국가가 네. 있는데 이 대표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현지에 있는 현지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현지 상황을 전해 들으면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도네츠크 지역으로 공격을 해왔다. 공격을 확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스 통신 보도를 보면 그 반군도 우크라이나 반군도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공격에 대응하면서 교전이 벌어졌다. 근데 시작은 정부군이 먼저 했다. 이제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주장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돈바스 지역이 워낙에 평소에서도 좀 혼란스럽고 예,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러시아 언론이 타스 통신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이제 공격을 먼저 했다고 지금 보도를 했고 우크라이나 쪽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러시아가 먼저 공격했다, 유도한 것이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는데 좀 돈바스 지역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돈바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 두 개의 자치구를 합쳐서 부르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돈바스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그 DPR,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LPR 두 공화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 강제 합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좀 긴장감이 고조됐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죠. 근데 그때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생겨난 단체가 바로 DPR과 LPR입니다. 그래서 이 DPR과 LPR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독립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공화국이라고 선포했고요. 무장 독립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DPR과 LPR 모두 친러시아계 반군 민병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와 상당한 그 관계가 있는 그런 세력들이고요. 지금 사실상 지금 그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이미 그 돈바스 지역을 점령한 상태로 이미 그 수년 동안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이미 점령한 상태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바스 지역이 굉장히 좀 재미난 지역인 것이 아직까지도 물론 우크라이나 국가에 소속된 그런 지역이지만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이 돈바스 지역은 친러시아 성향의 반군이 완전히 장악하다시피 한 지역이고 또 러시아와 바로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묘한
우크라이나 땅이지만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지역이다. 그런 점에서 이곳에서 나오는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정말 가늠하기 어렵다는 거. 이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돈바스 지역이 거의 러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네. 그런 땅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네. 우크라이나 군이 먼저 공격을 했다라는 러시아 언론들의 보도가 좀 정황상으로는 좀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정황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이 우크라이나 영토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 땅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군대는 다 러시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고 그러면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황상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타스 통신의 보도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돈바스 지역에 있는 두 주에는 이 러시아계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90%가 러시아계 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기네 영토 내에 있는 지역이지만 사실상 독립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러니까 자기들이 100%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땅이고 자기 나라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공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러시아 땅,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번에 돈바스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 공작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하기가 애매한 것이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먼저 공격했다. 박격포 공격을 했다. 박격포 공격을 한 것은 자작극이다. 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돈바스는 분명히 그 법적으로는 우크라이나 공화국 내에 있는 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라는 곳이 이제 러시아 영향력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러시아가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러시아가 어떤 공작을 하거나 또는 조작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겉으로만 우크라이나 땅이지 실질적으로는 러시아 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아주 강하게 미친단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먼저 공격한 것처럼 꾸며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떤 그 공작을 할 수 있는 힘이 러시아는 그 땅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황상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이 그 지역에 있는 친러시아 성향의 반군을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싶어서 이런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뭐가 맞는지는 현재로서는 우리는 속단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세계의 전쟁이 말입니다. 자작극으로 시작된 전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요. 보면은. 많습니다. 네. 거기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일어났다는 충돌의 정확한 진상을 좀 알기가 어려운 게요. 미국의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미국의 영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이 정말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해요. 자꾸만 그 위기 조작? 의식을 좀 부추긴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침공설을 자꾸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뭔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CNN에 나오네 브레이킹 뉴스. Threat of Russian invasion very high. 계속 이렇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거의 뭐 지금 전쟁이 날 것 같다, 침공할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는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좀 안정시키고 대화를 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 이 오늘 타스 통신을 통해 전해진 이 충돌설의 진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만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틀 전에 이 시간에 전해드렸다시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독일 총리와의 그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침공하지 않는다, 침공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러시아군에 철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100%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화하자고 하거나 뭐 이런 좀 이 추진 또 시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또 미국 고위 관계자들은 계속 침공설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침공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군이 철수했다는 징후도 없다. 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자면 과연 미국이 원하는 게 평화인 건지 어떤 외교적 해법인 건지 아니면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원하는 건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강경 일변도로 나가면서 협상할 뜻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를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각도로 보는데요. 먼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을 전해드리면은요. 네. 확실한 협상과 담판을 통해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상황에서 대화하자 그러면 뭐 사실 상대방도 러시아도 쉽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응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상황을 좀 더 몰아가서 그러니까 러시아를 좀 더 공공한 입장에 놓이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제는 대화하고 뭔가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몰아붙여가지고 궁지에 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겠다. 그런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러시아 침공설을 흘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럽이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뭉치고 있단 말이에요. 나토. 그래서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 러시아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여론도 안 좋아지고 지금 자기들은 아직 침공도 안 했는데 침공한다는 얘기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눈치가 보이잖아요. 일단 세계적으로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러시아지만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겠는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정말 그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일 수 있다.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이번 기회에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좀 더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어요. 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발 안보 위기를 조장해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뭐 걸핏하면 이제 북한 얘기 나오고 뭐 그런 북풍 얘기 나오는데 네. 뭐 그런 거랑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찌됐건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가 위협적이다 하는 걸 부각시켜서 나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럼으로써 북대서양조약기구, 이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이건 사실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그 외교 전문가들,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대로 이 나토가 미국 중심으로 결속하게 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군사적인 대비 태세도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대응하기가 훨씬 편해진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나토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네. 전임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면서 나토와의 관계가 굉장히 좀 훼손이 됐죠.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그 나토 회원국들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따라서 그런 점에서 현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가 역시 심각한 위협이다, 뚜렛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게 적어도 국제관계의 이런 메커니즘을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유럽도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이 글로벌 동맹 체제 강화하는데 이용하는 그런 좀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올 11월 중간선거가 열린다는 점에서 어떤 좀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추측도 해볼 수 있지 그런 않을까요? 추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좋지 않잖아요. 네. 지지율도 계속 하락세죠. 더군다나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이제 방역수칙 피로도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미국도 이제 결국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갈 것 같은 이제 느낌은 드는데 어찌됐건 아직까지 좀 그런 것 면에서 힘들고요. 더군다나 인플레이션 고공행진 때문에 미국 경제 상황이 지금 갑자기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연준이 그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되면 긴축으로 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굉장히 더 안 좋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11월에 중간선거 치러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치를 것인가. 지금 호재가 없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유권자들한테 표를 달라고 할 만한 호재가 별로 안 보인다는 점.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카말라 하리스 부통령이라든가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보면 하나같이 인기가 없어요. 지금 인기가 아주 바닥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지율 제고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일단 다른 나라와 특히 평소에 주적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아닙니까? 러시아와 긴장관계가 되면 유권자들은 당연히 야당보다는 일단 집권 여당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점을 좀 노리는 것도 아닌가.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이런 위기, 이런 분위기가 너무 쉽게 풀리게 되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 위기를 좀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우크라이나 이 사태는 아주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복잡한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뭐 중간 선거가 아직도 8개월 이상이나 남아 있는데 뭐 지금 이런 공작을 펼치기는 너무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말이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